안녕하세요. 대선 끝나고 부동산 시장, 특히 재건축 쪽이 막 눈치 게임 중이다.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. 오늘 저희가 볼 기록들이 딱 이 시기 분위기, 또 사람들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. 네,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 대통령 선거 직후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시장, 특히 분당, 일산 이런 일기 신도시들 있잖아요.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대규모 도시들. 여기서 기대랑 우려가 막 교차하는 게 아주 생생하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기록들 가지고 시장이 왜 그렇게 확 움직였는지, 또 재건축이랑 리모델링, 이게 뭐가 다른 건지, 이게 또 실제 사는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복잡한 상황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. 좋습니다. 대선 끝나고 그 재건축 규제 풀어주겠다 이 공약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났어요. 일기 신도시들이 진짜 뜨거웠죠. 그렇죠. 뭐 분당, 일산 이런 데서 작은 평수 아파트 호가가 뭐 일주일 만에 1억씩 뛰고 거래도 확 늘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는데 대선 끝나자마자 그 주에 반짝했어요. 이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. 네, 정말 반짝했죠. 근데 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이 호재가 금리 악재를 이길지 신경전하고 있는 것 같다. 또 서로 눈치 게임하는 것 같다. 이런 말도 같이 나와요. 그러니까 불안감도 상당히 컸다는 거죠. 아, 그 짧은 사이에 기대랑 불안이 확 교차했네요.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기대 심리가 분명히 시장을 밀어 올렸는데 근데 또 정부에서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비판이 나오니까 아니다 공약대로 간다 이렇게 오락가락 했잖아요. 이런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이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혼란스러웠던 거죠. 이게 바로 말씀하신 눈치 게임의 배경이고요. 막 급등했다가 또 금방 식었다가 불안정한 거죠. 네, 정책이 흔들리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당연히 혼란스러웠겠네요. 이런 와중에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딱 떠오른 건데요. 기록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요. 재건축은 일단 30년 이상 된 꽤 오래된 아파트여야 하고 안전진단 D등급 이하, 좀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하죠. 네, 그렇죠. 근데 리모델링은 15년 이상만 되고 안전진단 B나 C등급, 그러니까 아직 쓸만하다는 판정 받아도 추진할 수 있다는 거. 마침 일기 신도시들이 딱 30년 될 시점이라 재건축 기대감이 엄청 컸던 거고요. 근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2018년에 재건축 규제가 한번 확 강화됐었거든요. 그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좀 덜 까다로운 리모델링이 계속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어요. 영상에 나온 그 방배 궁전 아파트 사례처럼요. 이게 기존 뼈대는 놔두면서도 전용 면적을 27평에서 35평으로 확 늘리고 심지어 없던 지하 주차장까지 새로 만들고 이러니까 뭐 거의 새 아파트나 다름없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큰 장점이에요. 아, 사실상 신축.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. 게다가 뭐 청약 통장 필요 없고 또 일반 분양 물량을 29세대 이하로 딱 맞추면 전매 제한이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도 피할 수 있다면서요.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었겠어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. 이게 리모델링 추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어요. 그래서 일반 분양 딱 29세대 이하로 맞추려고 하는 단지들이 꽤 있었죠. 이야, 규제도 피하고 집도 거의 새 것처럼 바꾸고 이렇게 보면 리모델링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또 보내주신 영상 속 주민들 목소리는 훨씬 복잡하더라고요. 그랬습니다. 그게 현실이죠. 밖에서는 여기 재건축 보고 투자해야겠다. 이런 문의가 오는데 정작 그 아파트 안에서는 리모델링을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. 미쳤다고 리모델링을 해. 재건축해야지.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.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당장 돈 내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게 쉽겠냐?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. 이게 막 부딪히는 거죠. 심지어 길 하나 딱 사이에 두고 이쪽 단지는 재건축하자. 저쪽 단지는 리모델링하자. 이러기도 하고요. 아, 그 지점이 정말 개발 이익이라는 기대 뒤에 딱 가려져 있던 현실이네요. 맞아요.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. 개발이라는 건 항상 돈을 필요로 하는 거고 돈이 부족하거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서 조금 열애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또 가난한 원주민과 세입자는 변두리로 밀려난다는 말.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. 분담금 문제, 또 이사갈 집 구하는 문제. 결국에는 원래 살던 분들이 정든 동네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.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. 이 시장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.
오늘 저희가 대선 이후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리모델링 시작의 그 뜨거운 열기,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같이 봤습니다. 정책 기대감이 분명 시장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엄청 컸고요.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각자 다른 장단점과 규제 속에서 주민들에게 다른 선택지로 다가왔죠. 무엇보다 이 개발을 둘러싼 주민들의 서로 다른 입장, 또 현실적인 고민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네, 기록 속에서 리모델링으로 정말 몰라보게 좋아진 아파트 모습도 보여줬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현실도 같이 보여줬잖아요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볼 지점이 딱 이거 아닐까요?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이걸 이야기할 때 과연 누구의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소중한 가치는 없는지 말입니다.